아까 제가 이제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좀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 참여를 한 사건은요, 무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8%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면 볼수록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 JCL 파트너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신 최성일 변호사님 모시고 형사 재판에 관한 이야기, 무시무시하죠, 형사 재판.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민사는 잘 안 나오는데 형사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민사재판은 약간 드라마로 하기가 좀 호흡이 기니까 좀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형사재판들을 많이 이제 다루시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 재판이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거 많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각색도 많이 되고 실제로 이 재판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저거 어떻게 봐?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네,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특히 이제 미국 드라마에서 이제 배심원제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명칭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고요. 미국식 그 이제 영미식의 배심원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재판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배심원제 더 도입하자. 사실 이제 약간 보조적인 예외적인 제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판사님들이 좀 약간 상식이 안 맞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두 개 중에 하나죠. 이래서 AI가 다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네. 배심원제가 있어야 된다. 네, 약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좀 국민의 공분을 이제 좀 자아내게 하는 좀 의아한 판결들이나 좀 비상식적인 비이례적인 것들이 아주 드물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률가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전문가라는 그런 상식과 이제 저희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 매여서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좀 이제 이론적인 판단에 이제 몰입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심원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보충적인 예외적인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재판을 좀 이제 서포트하는 그러면서 더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이제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 참여 재판 장점이 뭘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이제 이 일반 재판과 배심원제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일단은 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압도적인 무죄 선고율입니다. 좀 사회 평균인의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에 기초한 판단이 이제 우리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무죄 확률이 일반 재판보다 사실은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저희 같은 법조의 이제 뭐 판사님들의 이제 전문성은 우리가 이성과 판례에 기초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단연간에 이제 우리가 재판을 앞섰던 그런 분들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건들은 당연히 응당 뭐 판결이 나오면 유죄고 유죄가 나오면 징역이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 관행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배심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뭐 전문 이제 법관에 비하면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이런 관행 이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분이 봤을 때 판사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메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좀 데이터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이 성범죄 사건은 일반 재판에서 1심 무죄 확률이 3.7%였어요. 그런데 국민 참여를 한 사건은요, 무죄율이 어마무시합니다. 47.8%. 또 이제 우리가 성범죄만 그렇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22년의 데이터를 보면 성범죄뿐만 아니라 전체 범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심에서 일반 재판이 나온 무죄 확률은 평균적으로 3%였는데 이때도 국민 참여 재판에서의 나온 무죄 확률은 31.5%로 무려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범죄라든지 그 유형마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유형의 범죄가 다 이렇게 10배씩, 15배씩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무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게 이제 이 배심원단 제도에서의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국민참여재판이 무죄율이 이제 굉장히 좀 높았군요. 예, 10배, 15배 차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 안 건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건들도 음. 이제 판사님들은 되게 이제 기계적으로 네, 맞아요. 판단을 네. 많이 해서 그냥 유죄 이렇게 내리시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좀 약간 그런 억울한 사정,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네. 많이 봐주기 때문에 무죄율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근데 음. 반대로 뭐 국민참여재판 뭐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단점이 네. 있을까요? 예, 일단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배심원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좀 그 절차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관들은 이게 직업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출근을 하고 이제 이 재판을 준비를 해서 뭐 저희가 절차적으로 미스가 나는 일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배심원들은 어떤 이제 평소에 이런 전문적인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생업을 하고 다른 일 종사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배심원 하실래요? 이게 연락이 와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보통 한 5명에서 9명 정도 이제 선정이 되는데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어렵고요. 또 선정된 배심원들도 자기의 귀중한 하루를 이제 시간 내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을 뭐 이제 뭐 1차 공판, 2차 공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 제도는 보통은 이제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유 나 재판 오래 받고 싶지 않아. 그냥 빨리 한 번에 끝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약간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서 우리가 재판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증인신문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증거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재판에 필요한 그런 사건들 위해서는 이 배심원 제도가 단칼 승부, 하루 승부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에 이제 한도에 봉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양날의 검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신중한 판단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 양날의 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참여재판 언제 해야 되는지 좀 판단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좀 상투적인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진짜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뭐 인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류의 이제 배심원제가 조금 더 이제 특성상 이제 효율을 빛을 발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을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성범죄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약간 이제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씌워서 지금 성범죄 사건의 이 피의자, 피고인으로 이제 지금 사건이 진행된다든지 약간은 이제 내가 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사회 상식을 호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기업인 CEO가 우리 사건 뭐 이런 뭐 1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배임했다라는 사건들은 사실 일반인의 판단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횡령이나 배임, 재산 범죄에 관한 법률이 익숙한 이제 전문 법관과 이제 변호사, 검사들이 모여서 여러 번 재판을 통해서 팩트를 찾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진짜 억울함을 어필할 수 있는 유형의 사건들은 좀 감성적인 그리고 이제 좀 지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부분을 이제 좀 배제하고 상식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들은 굉장히 이제 배심원단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사건들 중에요. 이제 너무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가면 좀 위험하니까 제가 좀 각색을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제 그 검거가 되셨어요. 굉장히 이제 단서가 많았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뭐냐면 이분이 신용카드로 이제 택시를 결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가 자기 이름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사기 피해자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한테 지시를 내린 실제 사기꾼한테 돈을 전달한 그 과정들이 아주 명확하게 CCTV에 녹화가 돼 있었어요. 왜냐? 우리 이제 명동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이제 큰 건물이 즐비해서 모든 골목마다 CCTV가 있는 그 대로변 한가운데서 돈을 받고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너무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이 실제로 자기가 현금 수거책, 나쁜 짓을 한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있었다면 자기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쓰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썼겠죠. 그리고 CCTV가 있는 공공장소 대로변에서 돈을 주고받는 그런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고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차 안이라든지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했겠죠. 저는 이제 이 변호를 할 때 이건 누가 봐도 본인이 지금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던 본인의 행동이 떳떳한 사람의 이제 패턴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변론을 했는데 우리 판사님이 이제 그때
좀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변호사한테도 그러고 저희 이제 피고인 의뢰인한테도 그러고 이 사람아 지금 피해자가 잡혔는데 뻔뻔하게 무죄 주장을 할 생각이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제 누군가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억울함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셔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만약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 배심원들은 사실 이제 오늘 배심원 역할을 하는 거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억울하게 이제 그 수거책으로 동원된 이런 분들처럼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이제 대입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진짜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카드 안 썼겠지? 아니면 이제 내가 공공장소에서 CCTV가 많고 목격자가 많은 그곳에서 굳이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들은 그 우리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서 그냥 진행이 그렇게 됐었는데 조금 아쉽고 후회되는 측면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이 됐고 그렇게 갔다면 저는 이게 1심부터 무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들이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 재판을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국민 참여 재판을 받는 게 더 좋은지는 우리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내가 이제 어떠한 이제 상황과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좀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제 이런 경험들과 이제 우리 논리 경험칙에 입각해서 이제 적합한 케이스들을 이제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취하는 거는 좀 전문성이 그래도 필요하다.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을 좀 믿고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자신감 있게 결정을 하면 보다 유리한 형사 판결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걸 위한 제도인 것 같고 재판 현장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것과 이게 네, 드라마로만 접하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렵습니다. 그 판단이.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오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JCL 파트너스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계시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좀 심도 깊은 상담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